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험도 안 되는 고물차로 이런 곳에 와서 사고 나니까 요즘 나이 든 분들은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성급 호텔 주차장에서 울려 퍼진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박민정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수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젊은 여성을 본 민정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주차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성이 예비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운명적인 재회는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5성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정은 깜짝 놀라 급하게 차에서 내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살짝 뒤쪽 차량과 닿은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확인해요? 이미 다 봤는데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성큼 다가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민정은 서둘러 차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흠집 하나 없었어요. 정말 살짝 스친 정도였거든요. 아니에요.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차도 괜찮고요. 민정이 안도하며 말하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괜찮다고요?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여성이 버럭 소리쳤어요. 주변에서 다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들이받아요? 들이받았다고 하기엔 정말 애매한 수준이었는데 상대방은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조심하려고 했는데. 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런 일로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했다고요? 그럼 이렇게 박았겠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민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이 다시 사과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더욱 공격적이었어요. 보험 처리요? 아줌마, 지금 저한테 보험 처리하자고 해요? 여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수입차예요. 수입차. 아줌마같이 돈도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 민정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확실히 저런 고급차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사고가 난 이상 책임은 져야 했죠.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정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책임져요? 아줌마가 뭘로 책임져요? 젊은 여성이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입고 있는 옷부터 신고 있는 신발까지 다 점검하는 눈빛이었죠. 보험도 안 되는 고물차로 이런 곳에 어떻게 기어들어왔어요? 여성의 말은 점점 독해졌습니다. 이런 호텔은 아줌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내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았죠. 민정은 수치심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 나이 든 분들은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대를 차별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정은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마세요.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남자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이 아줌마가 제 차를 박았어요. 여성이 직원을 보며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차 뒤쪽을 살펴봤어요. 별다른 손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여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일단 차량에 손상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마무리요?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건데요?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정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조심한다고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아줌마 분수를 알고 사세요. 여성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문을 쾅 닫고 떠났어요. 민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고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민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4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민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준호의 결혼 준비 때문에 웨딩 플래너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까 그 젊은 여성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돈도 없는 사람, 분수를 알고 살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확실히 그 젊은 여성에 비해 소박해 보였어요. 명품 브랜드도 없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준호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어머니, 신부분은 어떤 분이세요? 웨딩 플래너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네요. 상견례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며칠 후에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할 거예요. 민정은 호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니 아들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았어요.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주차장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무례한 사람과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벌어질 상견례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민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 강수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여보, 오늘 어땠어? 수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응, 웨딩 플래너 만나서 준비 잘했어. 민정은 주차장에서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심 그 젊은 여성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이만 어리다고 어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민정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일을 떠올리며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곧 잊혀질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준호의 결혼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상견례 준비부터 예식장 알아보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우리 아들 결혼인데 당연히 잘 준비해야지. 민정은 아들을 위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보기에도 우리 준호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준호가 연인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 빨리 만나보고 싶다. 민정은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아이일 거라고 믿었죠. 며칠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민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거든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수호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래도 떨려.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 민정은 거울 앞에서 옷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준호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엄마,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야. 민정은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호텔 2층 연회장이었죠. 먼저 도착한 민정 가족이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직 상대방 가족이 오지 않았나 봐. 수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아. 천천히 기다리자. 민정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왔고 뒤에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수연입니다.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며칠 전 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거든요. 수연은 민정을 보더니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죠. 안녕하세요. 민정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쪽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수연이 뒤에 서 있던 50대 중반의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영입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인사했어요. 김영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의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정의 남편도 인사를 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수연과 마주 앉게 되었죠.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정은 며칠 전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수연이가 준호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준호가 더 잘해주고 있어요. 민정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수호가 감탄했어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수연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민정을 향한 시선에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연이 민정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집사람은 살림을 해요. 수호가 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평소에 뭘 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수연이 민정에게 직접 물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민정이 소박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어머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요즘 트렌드 따라가기 힘드실 텐데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수연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며칠 전 주차장에서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민정이 짧게 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기영이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천천히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수호가 답했어요. 예식장은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괜찮은 곳들 리스트업 해뒀거든요. 수연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민정이 말했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님 세대와는 미적 감각이 다르시니까 웨딩드레스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연이 또다시 세대 차이를 언급했어요. 민정은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려고 해요. 저희가 준비할 것들 리스트 만들어서 드릴게요. 수호가 답했어요. 혼수는 시댁에서 준비하는 게 맞죠?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수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정은 수연의 말투가 점점 거슬렸어요. 계속해서 세대 차이를 강조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준호 어떤 아이인지 아시죠?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민정이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준호 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상견례는 무난히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민정은 내내 불편했어요. 수연이 자꾸 자신을 의식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기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영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가 답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님. 수연이 민정에게 인사했어요. 그래. 민정이 짧게 답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어때요? 응, 좋은 아이인 것 같아. 민정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수연이가 엄마를 좀 의식하는 것 같던데. 준호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더라. 수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 만나서 어색했을 거예요. 민정은 아들 앞에서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바로 주차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성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연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상견례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여보, 괜찮아? 수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정은 남편에게 주차장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연이 일부러 그런 걸까요? 민정은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말했던 대로 예식장 알아보기부터 시작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보내준 예식장 리스트예요. 준호가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민정은 리스트를 보며 놀랐어요. 모두 강남의 고급 예식장들이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비싸지 않을까?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전화 너머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안녕. 민정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예식장 구경하러 같이 가실래요? 제가 미리 알아본 곳들이 있거든요. 좋다. 언제로 할까?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 민정은 며느리가 될 사람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충격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끝. 다음 날 오후 민정은 수연과 함께 강남의 한 유명 예식장을 방문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예식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가 웅장했죠. 와, 정말 멋지다. 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커플들은 다 이런 곳에서 해요. 수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최수연입니다. 수연이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둘을 본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식장 내부는 더욱 화려했어요. 천장이 높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웠죠. 여기서 예식 올리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죠? 저도 이런 곳에서 결혼식 하고 싶었거든요. 수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더 나올 수 있고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수연이 민정을 보며 물었어요. 좀 비싼 것 같은데.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다 이 정도예요. 시어머님 세대에는 달랐겠지만요. 수연이 또다시 세대 차이를 언급했어요. 민정은 그 말이 거슬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부 대기실도 보여드릴까요? 직원이 제안했어요. 네, 구경해보죠. 수연이 답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는 길에 수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웨딩드레스는 제가 알아서 고를게요. 응? 시어머님이 고르시면 좀 촌스러울 것 같아서요. 수연의 말에 민정은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고른다고 촌스럽다고? 네,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잖아요. 수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아. 네. 너 혹시 며칠 전에 호텔 주차장에서 나랑 만난 적 있지? 민정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모른 척 했습니다. 5성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 사고 났을 때 민정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 그때요. 수연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님인 줄. 그렇다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사과해요? 어머님이 제 차 박으셨잖아요. 수연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다니.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았니?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수연이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민정은 실망감이 컸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예식장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드레스샵 가볼까요? 수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민정이 건성으로 답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수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주차장에서의 일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수호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결혼 진행해도 될까? 민정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일단 준호한테 말해봐야겠어. 수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믿을까? 수연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민정은 고민이 깊었어요. 며칠 후 수연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드레스샵 가기로 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응, 언제로 할까? 내일 어때요? 좋아. 민정은 이번에는 수연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강남의 유명 드레스샵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에요. 수연이 민정을 안내했어요. 드레스샵은 정말 화려했어요. 수많은 웨딩드레스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예약한 최수연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은 여러 드레스를 골라 피팅룸에 들어갔어요. 민정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 지금 웨딩드레스 고르고 있어.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진짜 촌스러워.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옷 센스도 별로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 수연이 계속 자신을 헐뜯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진짜 고생할 것 같아. 민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괜찮으니까 참아야지.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통화가 끝나고 수연이 피팅룸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뻐. 민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방금 전 통화 내용 때문이었죠. 이 드레스로 정할게요. 수연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돼? 민정이 물었어요. 800만 원 정도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민정은 또한 번 놀랐어요. 드레스 하나가 그렇게 비싸다니. 어머님 괜찮으시죠? 수연이 물었어요. 좀 비싸네.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웨딩드레스가 다 이 정도예요. 시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수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민정은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드레스샵을 나온 후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혼수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할게. 민정이 답했습니다. 요즘은 시댁에서 다 해주는 게 보통이에요. 수연이 압박했어요. 우리도 형편이 있어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편이요? 준호 오빠는 괜찮은 회사 다니시잖아요. 수연이 따졌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형편을 핑계로 하시면 안 되죠. 수연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야? 민정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형편 타령하셨잖아요. 수연이 오히려 당당했어요. 민정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런 사람이 며느리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수연이 말렸지만 민정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이 결혼 안 돼. 절대 안 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는데. 그 애는 수연이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어. 민정은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준호한테 말해야겠어. 응, 말해야 해. 민정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끝.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민정은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준호야, 잠깐 앉아라. 민정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준호가 궁금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수연이 얘기 좀 하자. 민정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주차장에서의 일부터 오늘 드레스샵에서 있었던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말요? 수연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내가 직접 들었어. 민정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평소에 저한테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는데 준호가 수연을 변호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니? 민정이 서운해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가서요.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민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수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말할까? 민정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준호는 여전히 수연을 믿고 있었어요. 다음날 준호는 수연을 만나 어머니가 말한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수연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수연이 카페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수연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주차장에서 어머니한테 심하게 말했다고 하던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때요.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수연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할 때 어머니 욕을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셨나 봐요. 수연이 부인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님을 왜 욕해요? 수연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준호가 안도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저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처음 만난 며느리라서 경계심이 있으신가 봐요. 수연이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호가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더 노력할게요. 수연이 착한 며느리인 척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민정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주차장 일은 인정하는데 친구한테 전화한 건 아니라고 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네. 민정이 서운해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나 봐요. 준호가 중재하려 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민정이 확신했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더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요. 준호가 부탁했어요. 민정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속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혼수 목록을 가져온 거였어요. 어머님, 이거 혼수 리스트예요. 수연이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민정이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고 비싼 것들 뿐이었거든요. 이거 다 필요한 거야? 네, 요즘 신혼부부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준비해요. 수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아? 시어머님, 준호 오빠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수연이 준호를 들먹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회사 동료들이 다 알잖아요. 혼수를 제대로 안 해주면 창피해요. 수연이 압박했습니다. 민정은 점점 화가 났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형편하지 마세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런 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민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수연이 당당했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야? 네, 할 말은 해야죠. 수연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정은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 나가.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왜 화내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수연이 오히려 따졌어요. 나가라고. 민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갑자기 화내세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애가 나한테 막말했어. 민정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한 거예요. 수연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달랬어요. 진정하라고? 너도 이해 편이구나. 민정이 아들에게까지 서운해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수연은 결국 그날 집을 나갔어요. 오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연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준호가 사과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세요. 수연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렇지 않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준호가 위로했지만 수연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와 또다시 대화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 애가 상처받았다고? 나는? 민정이 어이없어 했어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그 애는 버릇이 없어.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세요. 준호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민정은 아들을 위해서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연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수연이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수연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래. 민정이 짧게 답했어요.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수연이 반성하는 척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민정이 경고했어요. 네, 알겠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하는 연기였어요. 수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정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이후 수연은 민정 앞에서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욕을 했죠. 민정도 수연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어요. 민정은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끝.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민정은 수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여보, 수연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뭘 알아본다고? 수호가 물었어요. 그 애가 정말 어떤 아이인지. 겉으로만 보면 모르잖아.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아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민정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다음 날 민정은 수연이 사는 동네로 갔어요.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수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혹시 최수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민정이 동네 약국에서 물어봤습니다. 아, 수연이요? 알죠. 약사가 답했어요. 어떤 아이인가요? 글쎄요, 좀 까칠한 편이에요. 약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까칠하다고요? 네, 말하는 게 좀 차갑고 예의가 없어요. 민정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요? 물건 살 때도 반말하고 기분 나쁘면 대놓고 티내요.
약사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정은 수연의 실제 모습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최수연이라는 분 아시나요? 네, 가끔 와요. 미용사가 답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자주 해요. 돈 이야기요? 네, 자기가 곧 잘 사는 집으로 시집 간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해졌어요. 며칠 후에는 수연이 다니는 회사 근처도 가봤어요. 점심시간에 수연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수연이 동료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민정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 동료가 물었어요. 잘 되고 있어. 시댁이 돈이 좀 있거든.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응, 혼수도 다 해주고 집도 사준대. 수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부럽다. 나도 그런 집으로 시집 가고 싶어. 시어머니가 좀 까칠하긴 한데 참아야지. 수연이 민정을 깎아내렸어요. 민정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돈 되는 시집이니까 괜찮지 않아? 맞아. 몇 년만 참으면 돼. 수연이 계산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이 돈 때문에 준호와 결혼하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수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연이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보였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오빠, 곧 결혼해야 하는데 어떡해? 수연이 남자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돈 좀 모으면 같이 도망가자. 남자가 답했습니다. 정말? 약속해? 응, 약속해. 그냥 이용만 하는 거야. 민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이 준호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였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수호가 놀랐습니다. 민정은 오늘 본 것들을 다 설명했어요. 정말? 수연이가 그런 애였어? 수호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그럼 준호한테 말해야지.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해. 민정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사진이라도 찍어야 준호가 믿을 거야. 민정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부터 민정은 수연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며칠을 기다린 끝에 기회가 왔어요. 수연이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죠. 민정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확실한 증거였죠.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민정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수연이 얘기야. 또 수연이 얘기예요? 준호가 지겨워했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 민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 수연이에요? 응, 분명해. 민정이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직접 찍었어.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수연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늦게라도 알아낸 거야. 민정이 아들을 위로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과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수연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수연아, 물어볼 게 있어.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봐.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너와 다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그냥 친구예요. 수연이 변명했습니다. 친구랑 호텔에 가? 그건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나를 이용한 거지?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준호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오빠. 수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그 자리를 떠났고 둘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끝. 며칠 후 민정은 수연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야, 수연이가 계속 연락한다며? 민정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 와요.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답했어요. 문자도 계속 보내고요. 뭐라고 써?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는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민정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엄마? 일단 연락 차단해. 민정이 조언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였죠.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정이 문을 열어보니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민정이 당황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일어서. 민정이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수연이 고집을 부렸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뭔 일이지? 민정은 당황스러웠어요. 들어와. 민정이 어쩔 수 없이 수연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 거실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그만해.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버릇 없었어요. 수연이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수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수연이 준호에게 매달렸어요. 이제 그만해. 다 끝난 일이야. 준호가 수연을 떼어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수연이 울부짖었어요. 그건 내 문제지.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결국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이번에는 준호의 회사로 찾아간 거였어요. 준호 씨, 누가 찾아왔어요. 동료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누군데요? 수연 씨라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여기서 뭐해? 오빠, 잠깐만 얘기해요. 회사에서는 안 돼. 나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요. 안 된다고.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큰 소리를 냈어요. 준호 오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수연이 공개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준호는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얘기하자. 준호가 어쩔 수 없이 수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그만해. 오빠, 저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준호가 지쳤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수연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지만 준호는 돌아서서 회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래, 또 무슨 소리 하던?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는 정말 끈질기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고민에 빠졌어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법적 조치요?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어. 민정이 설명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거야. 민정은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 민정의 직장까지 찾아온 거였죠. 민정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박민정 씨 찾아온 분 있어요. 동료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누군데? 젊은 여자분이에요. 민정이 나가보니 수연이었어요. 어머님, 수연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께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마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할게요. 수연이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쳤어요. 저 여자 누구야? 뭔 일이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만해, 수연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민정은 어쩔 수 없이 수연을 마트 뒤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해요. 수연이 집요하게 말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포기 안 할 거예요. 수연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에요. 민정은 수영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요?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제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 다시 매달렸지만 민정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 신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사진 증거도 있으시고요? 네, 여기 있어요. 민정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수연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나갔어요. 수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오빠 어떻게 해요? 수연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준호가 차갑게 답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미 늦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연은 혼자서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최수연 씨죠? 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스토킹한 게 아니에요. 수연이 변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있어요. 경찰관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경고했습니다. 네.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만약 또 다시 접근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 수연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수연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직장에서도 이미 소문이 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였죠. 며칠 후 수연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수연 씨, 죄송하지만 팀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서요. 수연이 스토킹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일이 회사에도 알려진 거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수연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수연아, 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아빠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부모님마저 수연을 외면했어요. 이제 수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직장도 없고 연인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수연은 결국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제가 서울을 떠나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렇게 서울을 떠났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어요. 끝. 수연이 서울을 떠난 후 민정과 준호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조용해졌네요. 준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민정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호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민정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수연이 일이 완전히 정리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빨리 만나보고 싶다. 민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소개해 드릴게요. 민정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랐어요. 주말이 되자 준호가 새로운 연인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2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민정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지연은 수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했죠. 어머님, 준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만 했겠지. 민정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식사 준비하는 것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지연은 부엌에서 민정을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잘하시네요.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저는 요리를 못해서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민정은 지연의 진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언제든지 와서 배워. 정말요? 감사해요. 지연이 기뻐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지연은 계속해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김치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담근 거야.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민정은 지연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식사 후에도 지연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고마워. 민정은 지연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이 집에 가기 전에 민정과 따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준호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정말 좋은 아이구나. 민정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이 집에 간 후 민정은 준호와 대화했어요. 지연이 정말 좋은 아이네. 그죠? 저도 지연이를 정말 좋아해요. 준호가 행복해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인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정은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 후 지연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민정에게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함께 쇼핑을 가기도 했죠. 어머님, 이 옷 어떠세요? 지연이 민정에게 옷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예뻐. 너한테 잘 어울린다. 정말요? 감사해요. 지연은 항상 정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지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언제? 다음 주 어떠세요? 좋아. 민정은 지연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됐어요. 지연의 부모님과의 만남도 매우 좋았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사돈어른, 좋은 아들 키우셨네요.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도 딸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민정이 답했어요. 두 집안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몇 달 후 준호와 지연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엄마, 지연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한다. 민정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지연은 항상 민정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함께 결정했죠. 어머님, 예식장은 어떤 곳이 좋을까요? 지연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민정은 지연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주세요. 지연이 부탁했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이 꼭 가셔야 해요. 민정은 며느리와 함께 드레스를 고르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지연아, 이 드레스 어때? 와, 정말 예뻐요. 어머님 센스 정말 좋으세요. 지연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혼수 준비도 부담 없이 진행됐어요. 어머님, 우리는 간단하게 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준비해줘야지.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연의 배려 덕분에 모든 준비가 즐거웠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민정은 진짜 며느리를 얻는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구나. 민정이 혼자 생각했어요. 수영과의 악몽 같은 시간이 오히려 지연이라는 보물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지연은 아름다운 신부였고 준호는 행복한 신랑이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지연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민정이 지연을 꼭 안아줬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민정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수영과의 악연이 없었다면 지연의 소중함도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몰라. 민정은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민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수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그때 준호와 지연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를 왔어요. 어머님,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지연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고생했어. 재미있게 잘 놀다 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운 거 해봤어요. 지연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내놨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민정이 감탄했어요.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지연은 항상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식사 후 민정과 지연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연아, 결혼 생활은 어때? 정말 행복해요. 준호 오빠가 너무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정은 지연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수연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지연이라는 진짜 딸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 민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수호도 동감했어요. 그날 밤 민정은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끝.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지연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서 와, 지연아. 민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지연은 항상 민정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어요. 오늘은 잡채를 해보자. 와, 좋아요. 지연의 적극적인 모습이 민정을 흐뭇하게 했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우리 준호?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금은 너무 착한데. 어릴 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지연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민정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축하한다. 네, 아직 초기인데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정은 감동했어요.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알려준 거였거든요. 준호는 아직 몰라? 네, 오늘 저녁에 말하려고요.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민정은 손자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와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도 대단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준호가 지연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엄마, 감사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뭘 고마워해. 지연이가 잘한 거지. 민정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지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쉬어야지. 저는 괜찮아요. 임신했는데 무슨 일을 해? 민정이 지연을 소파에 앉혔어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당연한 거야. 민정은 지연을 친딸처럼 돌봤어요. 몇 달 후 지연이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님, 손자예요. 준호가 신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모자 다 건강해? 네, 다 건강해요. 민정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연아, 고생했어. 민정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봐주세요. 지연이 아기를 보여줬어요. 정말 예쁘다.
준호를 닮았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정은 손자를 안아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손자는 건강하게 자랐고 지연은 여전히 좋은 며느리였어요. 어느 날 민정은 우연히 수연 소식을 들었어요. 민정아, 너 수연이 소식 들었어? 동네 친구 순이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무슨 소식? 고향에서 결혼했다던데. 그래, 잘 됐네. 민정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하더라. 왜?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시댁과 사이가 안 좋대. 민정은 놀랍지 않았어요. 수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정말 복 받았다. 지연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러게 정말 고마워. 민정은 지연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컸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에게 수연 소식을 말했어요. 어머님, 그분이 누구예요? 준호 오빠 전 여자친구야. 아, 그렇구나. 불쌍하네요. 지연은 남의 불행도 안타까워했어요.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연의 겸손한 모습이 민정을 더욱 감동시켰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 손자가 민정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민정이 손자를 칭찬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 손자가 민정을 안았습니다. 민정은 이런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야, 너 정말 좋은 선택했다. 민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연이 고마워했습니다. 무슨 내 덕분이야. 너 자신이 잘한 거지. 민정은 지연의 겸손함이 좋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지난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수연과의 악연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지연이라는 복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여보, 인생 참 신기해. 민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나쁜 일이 있어야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런가? 수연이 일이 없었다면 지연이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야. 민정의 말에 수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민정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지연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둘째 생겼어요. 정말? 또 축하한다. 민정이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면 좋겠어요. 그래, 손녀도 보고 싶다. 민정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어머님, 이름도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나야? 정말? 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은 감동했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손녀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손녀예요. 지연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정이 손녀를 안아봤어요. 이름은 뭐로 하실래요? 미나는 어때? 미나? 좋은 이름이네요. 지연이 좋아했습니다. 민정의 민자를 딴 거야. 와, 정말 좋아요. 민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손녀가 생겨서 더욱 기뻤어요. 이제 민정의 집은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손자와 손녀가 뛰어다니고 지연은 여전히 좋은 며느리였죠. 어느 날 민정은 수연이 생각났어요. 그때 주차장에서의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요. 만약 수연이가 그때 사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거든요. 어머님, 뭘 생각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민정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사랑해. 손자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민정이 손자를 안아줬어요. 민정은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얻은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나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 민정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들었어요.